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주제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죠?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왕창 써놔서. 근데 이게 제가 쉽다고 얘기하고 뭐 듣기만 하면 이해간다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해갈 정도로 아주 우습고 만만하지만 않아요. 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모든 과목이라는 게 처음에 뭐 정의도 배우고 의의도 배우고 구분도 배우고 해서 좀 뻑뻑거리고 가고 중간 조금만 더 지나가면 재밌는 거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농담 같은 그런 사례를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회계학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계학이 뭔가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창한 의미의 회계학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아주 기본적인 회계학,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 10명이서 MT를 가요. 뭐 요즘도 그 춘천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뭐 춘천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자, 10명 MT를 갑니다. 돈을 모아야 되죠? 10만 원씩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만 원 가지고 우리 한 2박 3일 재밌게 놀다 오기로 했습니다. 자, 보통은 어떻게 돈을 관리하나요? 보통은 각각 10만 원 들고 있다가 열차 탈 때 각자 표 끊고 밥 먹을 때 각자 더치페이하고 뭐 숙소 얻으면 각자 n분의 1 내서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는 않죠. 그건 비효율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해요? 가장 술을 덜 먹는 친구, 꼼꼼한 친구 중에 나서서 일하기 좋아하는 애 하나 골라서 걔한테 뭘 시켜요? 충무를 시키지. 걔한테 100만 원을 줘요. 야, 이제 네가 관리해. 얘기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넣고 이제부터 돈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도 끊고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내고 그 다음에 뭐 숙소도 얻고 그렇게 하면 쭉 2박 3일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2박 3일이 지나면 보통의 경우는 뭐 돈이 모자라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100만 원 모았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쓰다 보니까 92만 원 써서 8만 원 남았다. 그러면 이 8만 원은 너희들에게 8천 원씩 나눠줄까? 뭐 보통은 이제 서울 와서 한 잔 더 하는데 쓰긴 하겠지만 나눠준다. 여기까지를 걔가 해주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보통 어때요? 믿으니까 그래, 귀찮은데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성질이 상한 애들 꽤 있잖아요. 우리가 90만 원이나 썼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어떤 절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 친구가 쓰면서 메모를 했거나 최소한 영수증은 모아놨겠죠? 그죠? 그 영수증을 펼쳐보고 아, 맞네. 야, 우리가 둘째 날 술을 너무 먹었네. 점심을 되게 맛있는 거 먹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게 회계예요, 회계. 응? 어떤 모임에서, 어떤 집단에서 돈을 모았죠?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이. 썼죠? 돈이 나갔어요. 쭉 내역이 있고 남았죠? 이게 회계학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를 가져와서 회계학이라고 그러냐. 자, 봐요. 그것이 10명의 일회성 모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갸우뚱하는데 그게 정형화된 게 기업이잖아요. 응? 그 기업에서 하는 게 회계학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은 거의 못 봤습니다만은 가계부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가계부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주로 어머니가 가계의 회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어온 돈, 뭐 합쳐서 수입, 그다음 얻어 썼고 지출, 남은 거. 또 요즘도 쓰나? 뭐 용돈 기입장 이런 거 있나요? 이런 사례를 들 때마다 제가 너무 올드한 것 같은데 어플 있나요? 어플? 용돈 적고 그러죠? 그거 회계학이에요. 이게 다 회계학입니다. 그게 다 회계학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아까 MTA에서 그 총무를 맡은 친구는 주먹국으로 하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쭉 아무거나 적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아무거나라고 표현해서 뭐합니다만 돈이나 안 틀리게 적고 하는 게 아주 초급 수준의 회계 혹은 경리라고 한다면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기업 회계를 주로 공부하는데 그렇게 주먹국으로 정리하기보단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룰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적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래전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일관되지가 않잖아. 이렇게 하니까 정확성도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누군가 쭉 체계를 세운 게 그게 회계학이에요. 그게 회계학이라고요. 서양의 교과서를 보면 뭐 회계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은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상인들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교재에 보면 뭐 송도, 상인, 송상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썼다고 해요. 뭐 이제 누가 먼저 했느냐를 따지는 건 조금 유치한 발상인데 어쨌든 역사가 긴 과목이기는 해요. 그런 분야라고요. 자, MT 예를 제가 다소 좀 장난스럽게 전달드렸는데 여러분은 아마 회계에 대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첫 발을 띈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회계팀이면 1년에 몇백 조가 들어오고 몇백 조가 나가서 몇십 조가 남는데 그거를 주머니에서 영수증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 우리 얼마 남았다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걸 하는 거예요. MT는 친구끼리니까 100만 원이니까 뭐 손바닥에 적든 메모지에 적으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조금 더 체계적인 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회계의 정의, definition of accounting입니다. 영어로 안 썼어요. 적절한 영어가 없고 뭐 영어를 좀 적어보려고 했더니 말이 너무 현학적이라 이제 한국말로 할게요. 자,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기록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예요. 이런 걸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역시 아니었어 이건 아니야. 이제 그러면 민법 들으러 가셔야 되나요? 좀만 더 공부해 봅시다. 사실은 저도 제가 나온 학교는 경제학과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회계 원리가 필수였거든요. 고백합니다. 저도 F였어요. 학교를 안 갔습니다. 이런 거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MT 얘기라도 했죠. 그때 저희 그 나이 많으신 교수님은 앉으셔서 교탁 잡고 1시간 동안 이 얘기 하시다 가셨거든요. 그걸 한 3일 정도 듣고 생각했죠. 이건 남자의 길이 아니다. F를 받았는데 다시 들어야 되죠. 다시 듣는 과정에서 이제 회계학을 또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어려운 말들은 아닌데 그냥 재미없는 말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 봅시다. 회계 정보 이용자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회계의 정의. 회계는 뭐냐? 회계 정보 이용자가 누구? 이제 배워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란 말을 적었네요.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 특히 무슨 정보?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기록하여 전달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쭉 연결됩니다. 그러고 보면 미사여구를 잘라내고 나면 우리 한국말이 좀 미사여구가 많잖아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정보 주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아까 MT 얘기로 더 돌아갈까요? 정보 이용자가 누구예요? MT 온 애들 10명. 의사결정은 뭐겠어요? 제가 끝날 때 돌아오는 기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간에 만약에 하루 첫날 저녁에 야 우리 반 지났는데 60만 원 썼다. 내일은 절약해서 쓰자. 맞죠? 야 우리 하룻밤 잤는데도 아직도 27만 원밖에 안 썼다. 내일은 축제를 벌여보자.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도 돼요. 8만 원 남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얼마 모으면 돼요? 92만 원 모으면 되죠. 표현하자면 혹은 다음번에는 어저께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8만 원짜리 안주를 하나 더 시켜 먹을 수 있었던 거지. 딱 맞춰 쓴다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응? 그만해요. MT 얘기. 그만합시다. 그러면 자 그런데 경제적 정보 식별 기록 전달 이건 됐고 제가 동그라미를 기업 실체라는 말에다가 하나 쳤죠. 기업에 관한 것을 공부한다는 건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학은 가게,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도 쓸 수 있고 기업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정부도 쓸 수 있고 개인, 나 혼자도 쓸 수 있고 학교, 병원 다 쓸 수 있어요. 다 있어요. 실제로 명칭이 회계팀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만 뭐 병원에도 회계팀이 있고요. 학교에도 회계부서가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기업에 관한 것을 동그라미 친 건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회계학은 기업에 관한 회계학, 그러니까 기업 회계를 공부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싶어요. 딴 건 안 하나요? 기초니까 여기는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를 공부하죠. 기초니까. 응?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요 강의 듣고 요 바로 다음에 내일이든 모레든 우연히 서점에 들으실 일이 있으면 서점에서 회계 쪽 코너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뭐 위에 뭐 회계학 책 쭉 있겠지만 저 아래쪽에 가보면 굵은 책으로 비영리법인 회계, 학교법인 회계, 뭐 의료기관 회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그건 디테일이니까 거기서도 거기서 공부할 게 있을 텐데 아직 여러분은 자 그냥 기본적인 기업 회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가 되게 심플해지죠. 이제 MT 얘기는 끝난 거고 이제 일반적인 회사의 얘기를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거, 그게 회계학이에요. 어떤 정보? 경제적 정보. 자, 그러면 더 나갑니다.